수도원과를 성취한 자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수도원이 되면 없어지는 유신견, 질투, 시기, 인색 등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수다원가가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유신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개금치견 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번뇌와 그런 어떤 탐진치도 옅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게. 수다원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잠시 까먹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도 금방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틈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하고는 사실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다원가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악체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태어나면 그냥 수행에 장애가 없죠. 때가 되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게 되죠. 이제 장애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남다른 게 있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남다름이 있죠. 수행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삶을 살면서도 그 남다른 게 있죠, 이게. 공덕을 쌓고 싶은데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습니다. 절에 보시도 하지 못하고 울력도 돕기로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절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경우에도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이제 공덕을 쌓거나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봉사를 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사실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재물로 크게 보시를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해도 그게 자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재물과 어떤 노력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그 주위의 어떤 사람들한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낸다거나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런 어떤 마음을 보내주는 것도 이게 마음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그만한 공덕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한다고 큰 보시가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아주 가난한 여인이 그 등을 정말 하나 보시했는데 그게 초라한 등이었지만 다른 등이 다 타고 없어져 다 꺼지고 나서도 그 등만 이제 아주 밤새도록 그 도량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의도거든요, 이게. 자기가 그걸 보시할 때 얼마만큼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또 보시를 했냐에 따라서 또 그 공덕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보시하는 거하고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보시하는 것은 사실은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보시하는 게 사실 더 크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력도 그렇고 또는 재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얼마만큼 신심과 어떤 그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몰두하기만 하는 훈련을 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좌선 안 해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사실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명상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이게. 이런 걸 잘 하면 명상을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좌선은 뭐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좌선은 또 뭐냐면, 이거는 보통 일상에서 보면 우리 계속 움직이고 자극이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제 명상을 해서. 좌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각을 차단을 하고 우리 감각을 보호하잖아요, 이게.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감고 있고 어떤 신체적 자극도 느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명상이 깊이 들어가기 아주 최적화된 조건이에요. 그럴 때 명상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훈련을 하고 또 그 바탕으로 해서 좌선을 할 때는 좀 더 깊이 명상에 들어서 명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이렇게 병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어떠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 명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요? 이를테면 명상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과 판단도 많죠. 사실,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선택과 판단이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게 몇 번 돼버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느냐가 보면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느냐, 힘들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능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게 세속을 살아가는. 어떤 선택과 판단과 선택을 하느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땐 자기가 뭐 관련된 분야겠죠. 그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뭐 정보도 조사해야 되고, 이게 좋을까, 좋을 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얻어야 되죠. 다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다 얻고 나서 어떤 사람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다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다 넣어 놓는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 데이터를 다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냐 하면, 자꾸 생각으로 그걸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계속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벌써 이게 생각을 할 만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생각하면 보통 욕심이나 또는 다급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놓잖아요. 넣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결정 같으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은 내 마음속 어딘가 있어, 이게. 그러고 나서 명상을 쭉쭉 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톡,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결론이 튀어나와요. 이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 있지만 때로는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사실 내면에 그런 아주 뛰어난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내면에도.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안 되죠. 자기 정보를 다 넣어줘야죠.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 다 잊어버리고 명상을 쭉 하는 거죠. 마음을 고요하게 며칠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톡 이제 튀어나와서 자기 확신이 될 때가 있어. 이거구나 할 때. 그러면
그걸 탁 선택을 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요게 보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명상을 우리 어떤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명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딱 결론 내린 경우에는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로서 하잖아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라는 것은 현실을 놓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논리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건. 컵을 설명한단 말이죠. 이거는 뚜껑이 있고, 이게 원통형 모양이고, 그 다음 손잡이가 둥근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금색 테두리가 있고, 막 설명한단 말이죠.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말로써, 논리로서 이 컵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한참 멀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수히 많거든요. 이게 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사고에는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상화시키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보면 실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추상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한 어떤 합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지만 적당하게 하고 그것과 사실 직관이 합쳐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큰 판단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말 잘하면 다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주위 둘러보면 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너무 믿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논리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는 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일종의 이제 이데아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하고 사실은 내가 이 사고 구조하고 이게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어떤 이성과 감성, 이성과 직관이 사실은 적절하게 잘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면 좋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 어떤 그 심리학 같은 연구를 해보면 보통 논리적인 사람이 종합적인 판단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종합적 판단력이 좋대요, 이게.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TV에 나서 얘기하면서 보면 나중에 엉뚱한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잘 말은 못하는데, 감이래서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잘 아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사고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여지를 줘야 돼요. 여지를 주고, 그러니까 논리의 어떤 빈틈을 직관으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